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밥초입니다. 3월 4일 밥초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벚꽃이 피겠네요. 아래쪽에는 아마 매화꽃들은 이미 폈을 것 같고요. 네, 망울망울 터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봄나들이도 가시고 그러실 텐데,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초이 강의 주제는 연중 금리 어디까지 상승할까? 언제까지 상승할까? 예. 초유의 내피셜을 그냥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저기 하시고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돼요. 그냥 댓글에 쓸데없는 글 달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 보면 강의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안 보면 되는데 왜 그런 근데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궁금해요. 궁금한데 도움이 됐는지 어쨌는지. 근데 거기에다가 뭐 욕을 해가면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자,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짝 얘기해 보고요. 일단은, 자, 밤사이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반등폭이 좀 상당히 나왔습니다. 뭐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끌어올리는 게 좀 모양새가 좋아지는데, 일단은 나스닥은 예상대로 60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어요. 20선을 돌파를 하고 이 라인을 돌파를 한다면 그림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는 다우지수보다 나스닥이 좋아요. 나스닥 모양이 좋습니다. 자, 올라간 이유를 한번 살짝 얘기해 볼게요. 대형주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4%가 넘겼던 10년물 국채금리가 3.9%대, 3.96%대로 하락을 했거든요. 2년물 금리도 4.83%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게 금리가 내리면서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한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율도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달러가 하락을 했기 때문이지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환율도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은 또다시 상승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가 라파엘 보스틱이라는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비둘기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이 이 시장이 강하게 좀 상승하게 된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시장 전망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프로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강한, CPI라든지 PC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또 금리를 또 이렇게 올려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올 여름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자라는 이런 발언도 좀 이렇게 얘기도 나왔고, 인상 후에 또 어떤 시차를 감안하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매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 매파적인 연준 이사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추가 인상을 계속 하자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 이게 뭐냐면 이제는 이제 그 안에서도 이제는 이제 서로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갈라진다라는 게, 이게 이제
5.5% 이상의 금리를 언급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작년에 인상한 거 감안하면 결국 지표는 이제 좋은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금리 고점이 의외로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9월 달에 5.5%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되게 되면 또 이렇게 증시는 또 상승으로 나오고, 이게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잡히게 돼 있기 때문에 노동이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진정되게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은 뭐 지금은 현재로서는 박스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우지수는 여기 보시면 120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고요. 나스닥은 아까 60선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고 얘기했어요. 자, 일단은 요런 차트들이 요렇게 이제 바뀌어야 돼. 뭐 하루 더 올라가든지 어쨌든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증시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얼마나 빨리 돌파해 주느냐에 따라 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뭐 자관에 뭐 3월 1일날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뭐 솔직히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는 소문난 잔치였어요. 별로 큰 저기는 없었는데 뭐 사이버 트럭 뭐 그것만 얘기를 하고, 멕시코에다가 뭐 공장 짓는다 그 얘기. 자원에 그래도 지금 애플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좀 강한 영향을 줬고요. 뭐 테슬라도 이제 지난달에 중국에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걸로 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이제 이런 전기차들이 늘어나고 있다,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배터리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근에 뭐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에서 LNF가 엄청난 3조가 넘는 계약을 했죠. 3.5조인가요? 계약을 했는데, 자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양극재 쪽,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음극재 쪽이 약간의 이제 그것 이렇게 주식이 반응이 없다가 어제 이제 또 에코프로 관련해 해가지고 뭐 이런 음극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고요. 이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AI 쪽은 길게 보시는 건 맞겠지만, 지금은 약간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섹타가 다음 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섹타로 좀 움직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쪽, 이런 쪽도 자동차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태양광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자, 일단 우리나라 환율이 그래도 좀 안정됐다라는 게 저희한테는 좀 좋은 거죠. 자, 일단은 뭐 그랬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역시나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그쵸? 야, 이제 코스닥은 여기를 뚫었네요. 그쵸? 여기를 뚫었어. 이 고점을 뚫었어요. 이제 여기 남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저기까지 올라가면 제가 예상한 830에서 850 나오죠. 그러면 현금을 좀 챙기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왜냐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이쯤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어 하고요. 예. 자, 저 위에서 물려서 추가 매수하고 이랬던 분들, 여기 오면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여기서 다시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또 고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면 그때 뭐 다시 뭐 다른 종목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는 뭐 저기 이제 그런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또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지금 이제 기관들이 의외로 이제 좀 매도가 좀 많아요. 예, 생각외로 많고, 예, 자원에 어떤 특정 군에서만 이렇게 매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체감은 그닥 좋지만은 않거든요. 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출이 있고,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서 좀 기다리는 것들도 괜찮고요. 올해 이제 그 사업, 주주총회를 하면서 새롭게 사업 계획을, 집어넣는, 예, 업종을 추가로 집어넣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거고, 예.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예, 이제 그 감사 보고서 제출이 이제 곧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상장 폐지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업체들 리스트를 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삼성에서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재용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한농화성이라든지, CIS라든지 이런, 예, 종목들 좀 강하게 올라갔죠. 한농화성은 상한가를 안착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또 배터리 관련주들도,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또 이렇게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 준 게, 예, 셀트리온 서정긴 회장이 이제 뭐 소방수 역할로, 예,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라는 걸로 해가지고, 예,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자,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제약 보시면은 15점, 예, 이렇게 상승이 크게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7%, 셀트리온도, 예, 이렇게 4.58%, 예. 이걸로 인해서, 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예, 또 코스닥이 이렇게, 예,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뭐 지금은 그닥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서도 들려오는 훈풍들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나오는 것들 보니까 나쁘진 않거든요. 예,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적절한 수준에 있는 가격대에 있는 종목들을 미리 매수를 하고 올라가면, 예, 수익을 챙기는 그런 투자,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들한테 맞는 걸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매매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하셔야 좋고요. 예, 뭐 남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차분히 여러분만의 매매 방법 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뭐 제가 지난주에
또 지지난주에 2주 연속 전환선과 기준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전환선과 기준선만 잘 하셔도 바로 적용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간략하게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의 뭐 날짜를 제가 뭐 이렇게 전신이 아니라서 날짜를 맞추지는 못합니다. 뭐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런 금리 인상 얘기들이 조금은 땡겨지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요. 뭐 0.5보다 뭐 빅스텝보다 베이비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지표들이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지지난주에 휴맥스 홀딩스를 말씀을 드렸었죠. 휴맥스 홀딩스. 뭐 어제도 이렇게 그저께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장을 끌어와 주고,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요거 보시면요. 이게 뭐예요? 기준선이잖아요. 그쵸? 기준선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준선은 강한 저항선이자 지지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눌림목이 형성이 되면 만약에 21선이 이렇게 있는데 기준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예전에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전에 제 강의를 뒤져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이런 기준선 매매의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21선이 이렇게 있고요. 21선이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주가 근처에 있으면 내려올 확률이 많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강한 힘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테마가 형성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21선이 이렇게 있고 21선 근처에 기준선이 있으면 여기서 눌림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이렇게 이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려올 확률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와 기준선이 가까이 있으면 이 기준선은 이탈할 확률이 많아요. 이탈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봤다가 매수를 하시면 되고, 21선 근처에 기준선이 있으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요런 것 휴맥스 홀딩스는 또 다시 끌어올려 줬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하잉크 코리아였죠.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 하잉크 코리아도 이렇게 16%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16%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대한항공도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제가 물론 요거는 좀 눌림목을 체크를 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굳이 여기에서 매수 안 하고 이 전환선이 기준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고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렇게 매매 해서 차관에 어찌됐든 간에 뭐 이것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아마 지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된다면 벌써 명동에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많이 이제 관광객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대한항공은 저렴할 때 충분히 매수를 하면 그 이상의 수익은 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물론 뭐 대한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뭐 부산
에어라든지 뭐 티웨이 뭐 항공이라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관에 그래도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 있죠.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그쵸. 이런 식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이 앞으로도 더 있어요. 있으니까 자 보시면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장기라기보다 약간의 좀 중장기 종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모트렉스라는 종목인데요. 그래도 뭐 8,000원에서 지금 이렇게 한 2배 정도 바닥에서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물론 여기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자, 이 종목은요,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실적으로 중요한, 자, 재무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재무 보면은요, 재무가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지금 목적 기반 모빌리티 관련주예요. PBV라고.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잘 보셔야 될 게 전기차 충전기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이 관련된 사업이 아마 좀 더 많이 확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충전 사업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결국은 전기차들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 충전 사업이 이제 돈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충전 사업도 유선으로만 갈 수만은 없다. 분명히 무선으로도 가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오늘 세 종목 말씀드릴게요. 인텔리안 테크. 지금 보시면은 거의 자, 2년 동안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그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로. 요거구나. 차트로 보면요. 자, 주봉도 보시면, 자, 좀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 때부터 21년도부터 이렇게 박스권 하단과 이렇게 갇혀 있죠.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실적이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니까 여기 업체는 그 해상용 VSAT 글로벌 1위의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이에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위성 안테나 쪽에 이제 저궤도에 있는 안테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기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일단 여러분들이 잘 챙겨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예전부터 다 얘기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종목의 일봉을 보고 종목이 참 좋아, 참 좋아, 살까 말까 고민을 할 때 일봉에서만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봉을 가셔가지고 이렇게 21선을 올라탔냐 안 탔냐를 보세요. 21선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내려와요. 여러분들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지, 자 21선이 이렇게 돌리고 주가가 21선을 올라탔는지, 20주선입니다. 올라탔다라고 하면 판단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매매하셔도 매수하셔도 어렵지 않아요. 물려도 올라갈 확률이 많은데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니에요. 항상 21선 아래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 뭐만 본다? 21선 추세만 본다. 21선 추세.
추세를 보니까 하락이다, 올라타도 내려온다. 이거는 공식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눌림목들을 공략을 하면 올라가면서 추세가 올라가면서 눌림목들을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조금 위에요. 20일 관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아, 언젠간 얘가 이런 이런 만나로 내려옵니다. 그때 보세요. 그때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뭐 보초병을 좀 세워 두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 박스권 매매를 하실 거면 이렇게 이 구간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돌파하고 안착하면 매매하시면 돼요. 그때 매수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청담 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눌림목이 나쁘진 않아요. 눌림목이 나쁘진 않은데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이기도 하죠. 그쵸. 이커머스 업체예요. 고성장 중에 있죠. 추세도 60선 추세도 상당히 좋고요. 아주 예쁘죠. 제가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21선 올라타면 60선 또는 120선에서 저항받고, 매수의 맥자리가 이 자리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리. 올라탔다가 이 60선 터치해주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맥자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예전에 영상들을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만 봐도, 그냥 계속 끌고 올라가도 전혀 문제 없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또 B2C 사업 확장 관련해서 수익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뭐 어찌됐든 간에, 뭐, 신규로 실질적으로 6,300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림이 나쁘진 않으니까, 60선 추세만 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기준선과 전환선이 뒤집어져 있네요. 가격을 갖다 찍어보면, 기준선이 더 높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선과, 전환선이 지금 이렇게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들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하겠다, 추세로 결정을 짓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 눌림에서 조정 줄 때 매수하는 게 방법입니다. 동진 세미캠도 저도 매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진 세미캠도 저는 그냥 실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눌림과 저항만 잘 판단하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매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눌림이구나 라고 저항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아직 이거 지금 보시면 요게 좁아지려고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전환선과 기준선이 좁아지려고 하니까 조만간에 이놈은 한번 장대 양봉을 또 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결국은 예측이에요. 여기가 많이 넓어졌잖아요. 넓어졌으니까 기준선 옆으로 놓으니까 주가는 조정을 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여기 기준선에 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올렸어요. 이놈은 옆으로 뒤져. 이놈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제가 골이 좁아진다라고 얘기했죠. 골이 좁아지면 올라갈 확률이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매매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연에 있는 이치에 갖다가 빗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시내물이 넓으면 물이 잔잔하게 흐를 거고, 좁아지면은 물이 여기 수압이 상당히 세겠죠. 그러면 좀 빨리 움직일 거고, 그쵸. 여기는 천천히 움직이다가 빨리 움직일 거고, 이 원리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수익을 내야 돼요.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830에서 55면 어느 정도의 현금은 좀 챙기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 정도 올라오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복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안 된 것들도 많아요. 안 된 것들도 많은데,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복구가 될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너무 보조지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보조지표에다만 이렇게 여기에다가 엔벨러프, RSI 이렇게 제가 예전에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참고용이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드렸지만, 참고용이다.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으니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그쵸?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 또 했으니까 내려오겠지. 다시 여기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보조지표로 도움만 어느 정도 말 그대로 보조용이에요. 보조용. 예.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차트를 보고. 예. 이 세력들이 이렇게 만드는 이유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농화성도 한번 한번 이것만 예를 들고 제가 마무리 할게요. 자, 한농화성 보세요. 자, 영망치가 발생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영망치가 발생이 됐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죠. 그쵸? 예, 거래량이 잔잔하다 거래량이 터지고, 다음날 어때요? 예, 도치를 나타내면서 거래량이 팍 죽었어요. 자, 거래대금은 여기는 550억입니다. 550억. 여기는, 예, 한 198억. 예, 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시장을 쫙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1690억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모아 데이터입니다. 자, 모아 데이터. 자, 모아 데이터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 네, 많이 올라오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야, 1,300원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그죠? 자, 모아 데이터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이렇게 거래량을 딱 해서 끌어올려 놨잖아요. 그쵸? 자, 다음날, 예, 살짝 거래량 죽이고, 다음날 어때요, 여러분들? 거래량을 더 죽였는데 7%나 뺐어요. 8% 가까이. 예, 거래량. 이거는 개미 털기밖에 안 됩니다. 요거를 해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보조지표,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것만, 여기 빠졌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다 매도야. 보조지표를 참조했다라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그냥 이날은 무조건 매수 못해요, 여러분들. 보조지표를 봤다면 매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차트를. 예.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실력이 많이 늘어요. 예. 거래량이 팍 죽였어요, 이것도. 자, 일단 여기에서도 이거는 공갈봉이라고 매집봉, 공갈봉.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앞전에 여기에서 시그널은 줬어요. 시그널을 한번 줬고요. 여기서도 한번 줬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줬고. 예. 자,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보조지표보단 차트를 보고 해석을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보조지표 가지고 수익 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예, 이제 수익이 더 늘고, 여기에서 이런 매매구나. 이 세력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예,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참외 시즌이 왔어요. 지금은 참외가 엄청 비쌉니다. 예, 보시면, 예, 성주 참외. 여기는 제가 한 년마다, 예, 어느 정도 이렇게 하우스 재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우스 재배를 하세요. 몇 동을 했는데, 제가, 예, 몇 동을 이렇게 계약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저기 좀 저렴하게,
다른 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계약 재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비싸요. 뭐 거의 하나에 뭐 참외 하나에 뭐 3,000원, 뭐 5,000원 막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작은 거는 뭐 3,000원 정도, 큰 거는 5,0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 자원에 지금은 근데 가장 참외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가장.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토양이 이제 딱 휴지기에 들어가서 딱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 토양의 영양분을 가장 많이 가져갈 때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가장 맛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근데 좀 비싸죠? 어쩔 수가 없어요. 수요가 얼마 없기 때문에 비쌉니다. 근데 뭐 이제 양들이 많이 늘어날 때는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여러 토양에 있는 양분을 많이 먹어버린 것들은 이미 이제 저기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저렴해지고 당도도 조금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인데 지금이 가장 맛있을 때다. 드셔보시면 압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과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 있으니까 뭐 보시고 심양 홍삼 이것도 마찬가지 55,000원에 굿돼지랑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여러분들 원칙에 원칙 기본과 원칙 지켜가면서 매매하시고요. 요거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렇게 자 상패가 조금 다 이게 무조건 상패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상장 폐지 조건이 이러니까 여기에 좀 위험한 종목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종목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종목이 있으면 좀 한 번 더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뭐 수익권이라면 뭐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셨다가 감사보고서 나오면 매수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래요. 어정쩡하게 매매 이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 모르겠다 했으면 3월달 감사보고서 나오는 거 보고 매매하세요. 그래도 안 늦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 기본과 원칙은요, 꼭 기본과 원칙, 꼭 세워가지고, 기본은 무조건 지키는 거예요. 원칙은 꼭 여러분들만의 매매 방법 세워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